소니 E마운트, L마운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탐낼 만한 전천후 렌즈가 나왔습니다. 바로 시그마 28-105 f2.8 DGDN 아트 렌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소니 E마운트로 세기몰에서 렌즈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테스트와 리뷰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렌즈 리뷰는 엄청 재밌는 조합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장래등은 니콘 Z6 마크3, J63, 그리고 렌즈의 화질 테스트 등 일반적인 테스트 관련해서는 네이티브 E마운트인 소니 α7 R5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니콘 Z6 마크3 아직 니코르 렌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그마 렌즈에 물렸을 때 느낌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렌즈 리뷰와 함께 소니 바디와의 궁합뿐만이 아니라 니콘 바디와의 궁합이 궁금하신 분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그마 28-105와 니콘 J63으로 찍은 영상 장르부터 보고 가실게요. 가시죠. Suffocate my feelings for you, and I could just carry on loving you without no trouble like we used to do. Oh, leaves change their color and fall is closing in, break my heart yet once again. Wish I could slow down, just wish I could. Wish I could stop time, stop time. Wish I could stop time. Wish I could slow down. Wish I could stop time. Wish I could slow down. Wish I could stop time. 본격적으로 렌즈 성능을 논하기 전에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줌 범위, 화각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촬영 시간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정말 빠르고 편하게 촬영을 진행하였는데요. 니콘 Z6 마크3에 ETG 프로 21 어댑터를 이종 교배해서 물렸을 때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꽤나 잘 작동하는 게 너무 신기했던 느낌인데요. 큰 워블링이나 이런 거 없이 영상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그마 렌즈들을 꽤 리뷰했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인 렌즈 영입 순서를 따지자면 이 렌즈가 압도적인 1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그마 1628 f2.8 렌즈와 28-105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어지간한 촬영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화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85mm부터 105mm까지의 구간, 계륵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망원 구간이죠.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인물 촬영 시에 빛을 더욱 발하는 것 같습니다. 계륵에서 조금 더 땡기고 싶은데 하는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보통 카메라 회사들이 내는 24-105 F4 요 렌즈의 유용성, 화각의 유용성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편하죠. 또한 f2.8의 밝은 렌즈라 후루룩 찍어야 되는 상황 혹은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에 걱정 없이 무지성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렌즈라서 하나 골라서 가야 된다면 가장 먼저 손이 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 렌즈만 들면 여행 영상이 그렇게 찍고 싶어집니다. 여행 가고 싶다. 보다 자세한 테스트는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소니 바디에 물렸을 때 AF는 광각과 망원에서 모두 엄청 빠릿하고 쾌적합니다. 망원이라고 느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엄청 빠르게 잘 작동하고요. 화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꽤 많지만 전 화각에 걸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화질이 시계륵 2급 혹은 그 이상의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진짜 아트렌즈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스테디셀러 렌즈가 될 것 같습니다. 렌즈 구성은 13군 18매, 조리개 날수는 12매로 짝수 원형 조리개이고요. f2.8부터 f22까지 조리개가 조여집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40cm로 클로즈업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 망원인 105mm에서 땡겨서 찍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1대 3.1의 비율로 준접사 촬영, 마크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대 광각인 28mm에서는 1대 2.9로 촬영이 되고요. 접사 혹은 준접사 촬영이 되는 렌즈들을 저는 참 선호하는데 이것까지 챙겨서 들어간 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유용하네요. 재미있는 것이 다른 시그마 렌즈들과 조금 다른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재질이 달라 보이죠? 일단 다른 시그마 렌즈들에서 보이던 유광과 무광 재질의 혼합 방식이 아니라 무광입니다. 살짝 텍스처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도 그럴 게 알루미늄이 아닌 마그네슘으로 제작하여 무게 절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렌즈 화각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경량화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활용해서 알루미늄 대비 3분의 2 정도의 무게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무게는 L마운트는 995g, E마운트는 990g으로 1kg이 안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f2.8 고정조리개인데 무게가 가볍게 뽑혔죠. 길이는 경통 수납 시 L마운트는 157.9mm, E마운트는 159.9mm입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경통이 나오는데요. 최대로 경통을 빼면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고요. 화각 대비해서 많이 튀어나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경통이 흘러내리는지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흘러내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필터 사이즈는 82mm이고요. 수평, 수직 촬영 모두에 대응하기 좋게 AF 락 버튼이 2개가 있습니다. 시그마 렌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이죠. 렌즈 수납 시에 경통이 나오지 않게 해주는 줌 락 스위치가 있습니다. 줌 락 스위치로 잠금을 풀어도 되지만 줌을 하면 자동으로 락이 풀리는 방식이고요. 조리개를 유단과 무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클릭음 스위치가 있고요. 조리개 링 잠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마운트부 방진, 방적 되어 있고요. 후드는 꽃잎형, 화형 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7 R5에서 AFC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광각에서부터 망원까지 편차 없이 AFC, AFS 할 거 없이 고르고 빠르게 정확하게 초점을 잡습니다. 제가 모르고 테스트할 때 HDMI 선을 안 가지고 가갖고 지금 조그맣게 자료 화면처럼 핸드폰으로 찍은 초점을 잡는 모습을 띄워놨는데요.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AF를 잘 잡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래에 출시되고 있는 시그마 렌즈들이 다 그렇듯이 리니어 모터 HLA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쾌적하게 AF가 작동을 합니다. 망원에서 조금 느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니콘에서 ATG 프로 21 어댑터를 통한 AF 경험도 살짝 이야기해보자면 소니 바디에서보다 확실히 느리지만 소프트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조금 부드러운 느낌? 그런 신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니 바디에서는 정말 칼같이 잡는 것에 비해서 J63에서는 어댑터를 통해서 촬영해서 그런지 빠른 피사체를 잡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잡힌 것도 있고 안 잡힌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J63에 물려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소니와 니콘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영입하시면 좋을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질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약간 야매스러운 느낌도 있긴 있는데 알파7 R5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 넘버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광각에서만 이렇게 2번을 찍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앙부에 한 번, 그 극주변부에 한 번 포커스를 각각 거기에 맞추고 찍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파일 넘버가 다른 것이니까 이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운데 중앙부가 이런 식으로 화질이 굉장히 좋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중앙부는 지금 계속 눌러서 보면 3.2일 때도 이렇게 좋고 3.5일 때도 좋고 F4일 때도 좋고 F4일 때 조금 더 이전에도 좋았는데 조금 더 선명해진 느낌이 드네요. F4.5, F5, F5.6, F6.3 더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화질이 계속 좋습니다. 중앙부는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F7.1, F8, F9, F10 F10부터 살짝 회절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F11부터는 조금 더 회절이 진행된 느낌이 들고 있고요. F18부터 콘트라스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리개를 조일수록 회절에 의해서 점점 조금 소프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중앙부는 매우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게륵2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자, 중앙부 대비해서 화질이 주변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2.8일 때 좀 소프트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수차도 살짝 보이고요. F3.2일 때 조금 더 선명해졌죠. F3.5일 때 F4부터는 극주변부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살짝 약한 수차가 보입니다. F4.5, F5, F5.6
확 선명한 느낌이 드네요. f6.3 점점 최대 화질에 도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f7.1 F8에서는 국주변부 역시 최대 수준의 해상력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F9 F8보다 조금 더 소프트해졌죠. F10 F11 극주변부 같은 경우는 F13부터 회절에 위한 화질 저하가 저는 좀 더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F14 F18 F22 극주변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5mm일 때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05mm일 때는 두 번 테스트를 하진 않았고요. 중앙부와 주변부 완전히 똑같이 비교하면 좋겠지만 이쪽은 살짝 제가 수평을 잘못 맞춰서 그런지 살짝 핀이 나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살짝만 오른쪽으로 옮겨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2.8일 때 중앙부는 콘트라스트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긴 하지만 화질이 좋은 느낌이 들고요. 주변부 같은 경우에도 f2.8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f3.2가 되니까 조금 더 극주변부도 좋아지고 중앙부도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들죠. f3.5 때 중앙부가 이전 대비해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콘트라스트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F4 때는 전반적으로 콘트라스트가 거의 이제 피크치로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F4.5, F5, F5.6, F6.3, F7.1, F8 렌즈의 최대 해상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화질을 보여줍니다. F9, F10, F11, F13, F14, F16, F18, F20, F22 화질이 회절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재밌네요. 자, 색수차 관련돼서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정 옵션은 다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먼저 28mm일 때의 상황입니다. 28mm일 때는 색수차를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깔끔하네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초점이 맞은 부분 기준으로 밑에 쪽으로는 조금 붉으스름하게, 위쪽으로는 조금 푸르스름하게 이런 식의 양상을 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9.6mm일 때 28mm일 때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태양광을 완전히 직방으로 막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초점이 맞은 부분을 기준으로 이것도 같은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위에 쪽으로는 조금 푸르스름하게, 밑에 쪽으로는 붉으스름하게. 50mm 근처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색수차를 잘 억제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크게 눈에 띄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이런 식의 양상을 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5mm인데요 105mm는 제가 중앙으로 딱 맞추지 못하고 밑에 쪽으로 찍었네요. 자, 105mm일 때 포커스가 맞은 부분 위아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mm일 때도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위쪽으로는 푸르스름하게, 밑에 쪽으로는 붉으스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색수차가 생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진에서의 샘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01mm로 찍은 믹서기 뚜껑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은 부분을 기준으로 빛이 산란돼서 이런 식으로 난반사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색수차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최대 망원에 가깝게 찍은 사진에서 이런 식의 수차 양상을 보이네요. 각도만 바꿔서 찍은 또 똑같은 사진입니다. 똑같이 101mm일 때고 이런 식으로 복회 쪽에 색수차가 살짝 있는 모습이 보이죠? 최대 망원에서는 이런 식의 양상을 띱니다. 제가 28mm로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요. 28mm일 때는 포커스가 맞은 부분 위아래로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보다 믹서기가 더러운 게 더 눈에 띄네요. 이 사진도 보면 101mm 화각으로 찍은 사진인데 여태까지 보신 사진 전부 A7R5에 물려서 찍은 사진이고 지금 원본 크기로 확대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완벽하게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찍어보았습니다. 태양광 역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중앙부에 위치했을 때 이런 식의 약한 색수차가 보입니다. 28mm일 때 주변부일 때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좀 궁금해서 찍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차가 보입니다. 주변부에서는 이런 식의 색수차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찍고 싶어서 105mm일 때도 찍었는데요. 자, 105mm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태양을 완전히 등지지 않아서 그런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 더 색수차가 오히려 주변부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사진에서보다 영상 촬영할 때 특히 더 중요한 렌즈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커스 브리딩, 초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화각이 변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800호는 포커스 브리딩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광각과 망원, 정 구간에 걸쳐서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이죠. 야, 이것도 챙겨갔네요. 오호. 화각이 바뀌어도 초점이 잘 유지되는지에 관한 파포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05mm에서 먼저 초점을 맞춰놨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초점이 잘 맞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점점 광각으로 갈 때 초점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5mm였고 그 다음이 제가 69.9 거의 70mm에 가깝게 지금 촬영을 한 것이고요. 69.9mm, 70mm에서는 초점이 살짝 유지가 좀 덜 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미 파포컬 정도의 느낌이네요. 50.2mm, 이것도 50mm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되진 않았네요. 50mm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50mm에서는 조금 더 벗어난 느낌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이 조금 더 벗어났고요. 이제 36mm, 36mm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점이 꽤 많이 벗어난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28mm를 보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28mm에서는 조금 더 다시 초점이 돌아온 느낌이 들어 보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05mm부터 28mm까지 파포컬이 세미 파포컬 정도의 느낌, 그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보입니다. 중간에 살짝 벗어났다가 28mm일 때 다시 돌아오는 게 좀 재밌긴 하네요.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는 파포컬로 쓰기 조금 어렵겠지만 영상에서는 그래도 세미 파포컬 정도의 느낌으로 화각이 너무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사용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세미 파포컬 정도로 이제 기계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빗망울 보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호는 12매의 조리개 날수를 가지고 있는 원형 조리개를 가진 렌즈이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원형 보케로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 있죠.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럭비공이 위아래로 잘린 듯한 그런 양상을 띱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28mm일 때를 찍은 것인데 f2.8일 때, f3.2일 때, f3.5일 때, f4, f4.5, f5, f5.6, f6.3, f7.1, f8, f9 돼야지 이제 극주변부까지 이제 원형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f22일 때고요. 105mm일 때 보케를 봐도 크게 뭐 경계면이 깨져 있거나 이런 면이 없이 깔끔한 느낌입니다. 양파링 같은 느낌 없이 그냥 부드러운 그런 보케네요. 2800호가 다른 시그마 렌즈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빛갈라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 찢어지는 그런 느낌의 빛갈라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개 날수 12매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짝수 조리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양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조리개를 조일 때 어떤 식으로 빛갈라짐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2.8, f3.2, f3.5, f4, f4.5, f5, f5.6, f6.3, f7.1 빛갈라짐이 꽤 두드러지게 금방 나타나죠. f8, F9, F10, F11, F13, F14, F16, F18, F20, F22 굉장히 특이한 그런 빛갈라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그마 렌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빛갈라짐의 모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빛갈라짐의 모양은 취향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그마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빛갈라짐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에 경량화를 위해서 조리개 날수를 13매가 아니라 12매로 제한하면서 좀 더 무게를 가볍게 가져가는 대신에 이런 식의 모양의 빛갈라짐이 나타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쪼였을 때는 그래도 모양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조리개를 조금 덜 쪼였을 때 f7.1, 6.3 이럴 때 빛갈라짐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각에 따른 렌즈 왜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수평 수직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틀어졌네요. 완벽은 개뿔. 그래서 참조 정도만 하시는 걸로 어떤 양상을 띈다 정도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보정 옵션은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28mm일 때는 위아래로 불룩한 그런 양상을 띱니다. 35mm에서의 왜곡은 가운데 부분이 아주 살짝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 50mm도 왜곡이 없는 수준이고요. 40mm, 45mm 이때쯤이 가장 렌즈 왜곡이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9mm 이때도 왜곡이 크게 눈에 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오목하게 왜곡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왜곡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5mm에서도 왜곡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안쪽으로 살짝 오목하게 왜곡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렌즈 왜곡이 거의 없는 렌즈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왜곡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28mm일 때는 비네팅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 3.5, 4, 4.5, 5, 5.6, 6.3 정도 되면 제 기준에는 거의 비네팅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1, F8쯤 오면 이제 거의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F14에 가서 최대로 비네팅이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비네팅이 없어진 정도가 비슷하네요. 이게 F22일 때, 35mm일 때의 비네팅입니다. 그래서 최대 광각일 때보다 확실히 덜한 모습을 보이죠. 35mm일 때는 F4.5에서 드라마틱하게 많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8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50.2mm, 약 50mm일 때의 비네팅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4.5 정도가 제 눈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비네팅이 많이 없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F8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F22일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5mm일 때의 비네팅입니다. 최대 망원답게 거의 이제 비네팅이 많이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8일 때고요. F3.2, F3.5, F4, F4.5 정도만 가도 앞선 그 화각들 35mm나 50mm의 F8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비네팅 끼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105mm일 때의 F8은 거의 완벽하게 제거된 그런 느낌의 비네팅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F22일 때입니다. F8 때랑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시그마 아트 렌즈들이 동급의 그런 렌즈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강점을 가져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렌즈 플레어, 특히 역광 상황에서의 고스팅 형상의 억제력이죠. 이 렌즈 역시 그렇습니다. 시계룩 2보다도 고스팅 억제력이 좋습니다. 광각에서 마원까지 골고루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2800은 정말 너무 슈퍼 울트라 매력적인 렌즈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계륵들과 여러 렌즈들을 많이 사용해 보았지만 어지간한 상황에서 소니 E마운트와 L마운트 통틀어서 가장 먼저 고를 손이 먼저 가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이 되고요. 입문자 사진 작가님들, 특히 웨딩 촬영 사진 작가님들, 미러리스 많이 운영하시는 영상 감독님들, 스케치 영상 촬영, 여행용 렌즈 하나 가지면 가장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렌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천후 렌즈예요. 아쉬운 점을 뽑아본다면 24mm까지 화각을 챙겨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 24mm를 안 가져가는 대신에 경량화를 챙겼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광각이 아쉬운 분들은 그냥 1628 광각 렌즈 하나 더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는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뷰를 보시면서 어떤 점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렌즈 리뷰 때는 참고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끝.